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주 배정 방식으로 일단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 배정 방식을 또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3자 배정 방식은 이제 비교해서 보시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 절차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단은 이게 제3자 배정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원래 원칙이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라고 했어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라는 게 뭐냐면 전제가 정관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관의 조항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없다면 정관을 바꾸는 절차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주식 발행 사항 결정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래는 없었던 절차인데 지금은 주주에 대한 통지를 이것 경우에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주주한테 지금 비율대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일을 잡아서 주주를 확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다만 그냥 회사가 알고 있는 현 상태의 주주들한테 우리가 제3자 배정이 나갔어요 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선례 같은 거 찾아보면은 상법 418조 4항의 통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3자 배정이 나갔고 제3자 배정으로 얼마가 나갔고 납입이 언제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가 같이 기재가 돼서 주주들한테 일방적으로 알려주게 되고요. 통지를 보내거나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하도록 되니까 되게 이제 통지를 보내는 경우보다는 공고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공고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것도 2주예요. 2주 전 납입기일이 2주 전이겠죠. 왜?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2주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청약을 받습니다. 청약을 받고요. 여기서 이제 배정 및 인수가 완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납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금이나 현물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효력 발생해. 이렇게 해서 납입기일의 다음날.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정관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저 주주에 대한 통지가 위에 있는 통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는 거를 빼놓고는 같죠. 그래서 이거를 현금 납입했을 적에 잔고증명서 쓰는 것도 이 위에 주주 배정 때문에 생기는 벌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상계증자도 마찬가지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두 가지에서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법에는 위에 있는 통지는 주주들을 확정짓고 알려주는 통지인데 이거는 특별히 했다라는 증빙을 낼 필요는 없다. 기간이 지켜진다면 라고는 해요. 근데 라고는 한다 하더라도 또 했으면 또 내지 않으면 또 뭐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법에는 필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는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밑에 있는 통지하는 거는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나왔을 적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증빙을 하는, 이거 공고문은 신문 공고를 갖다 내면 되는데 개별적인 통지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하고 되게 충격이 됐죠. 그러니까 또 얘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에도 이걸 내라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혼란이 막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질의를 넣었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얘 통지는 이 통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주주 배정 방식에서는 원래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원래 내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내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실무에서 내도록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동의로 단축이 가능하다. 이것도 선례에서 살아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야 된다. 기간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얘도 단축할 수 없느냐? 라고 추가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것도 주주 전원 동의로 단축이나 이 경우 이제 생략도 가능하다. 그래서 단축 및 생략 동의서라고 써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빨리 해야 될 때, 제3자 배정일 때 외부에 투자 들어왔을 때 급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도 저걸 지키게 되면은 이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납입을 잔고증명서나 상계로 처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서 서식이 다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갖다 쓰면 돼요. 근데 그 원하는 방식을 쓸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주들한테 주고서 주주들이 그냥 비율대로 들어오는 경우라고 하면은 결과까지도 그렇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주주들한테 줬던 내용들에 따라서 그대로 들어오니까 비싸게 넣든 액면가로 넣든 큰 차이가 없는데 액면가가 아닌 할증가 비싼 걸로 해서 들어올 때 그럴 때는 항상 사전에 우리가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기보다는 사전에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왜 반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회사의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에 준해 가지고 일주당 인수가액을 정하겠죠. 그럴 땐 누가 손해보고 이익이 없어요. 비싸게 들어오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회사의 가치는 지금 5천원짜리인데 10만원에 들어왔다. 분명히 이슈가 있겠죠. 세무적으로 누가 반사적으로 이득을 보는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왜? 누가 반사적으로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 세무사님께 정확하게 물어봤더라도 똑같은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 체크 한번 받아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막 그냥 밀묻듯이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한 10대명을 하는데 얘는 얼마 늘 거고 얘는 얼마 늘 거예요. 근데 맞춰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무사님 거쳐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